네, 안녕하세요. 조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이제 화재 관련돼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울산에도 굉장히 큰 그 화재가 났잖아요. 어젯밤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. 불이 난 지 13시간 2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.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되냐? 우리 보험은 가입했나? 화재보험 가입하셨어요?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누구도 몰라. 내 아파트가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나? 내가 개인적으로 화재보험 가입한 경우가 없는데 저도 뭐 화재보험 가입하라는 뭐 서명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럼 과연 불났을 땐 그럼 어떻게 해?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.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.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아파트 한 동에 살고 있는 보통 한 20세대, 60세대 많게는 뭐 이렇게 살잖아요. 한 라인에. 그런데 누군가 잘못으로 불이 났어. 아니면 그 사람의 과실이 아닌데도 시설물에서 뭐 전기적인 문제 때문에 불이 났다.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겠느냐. 그 부분을 알아보는 거예요. 첫 번째,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느냐. 우리는 이 화재보험을 이제 단체 화재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뭐냐면 화재보험법상의 화재보험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. 그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 하나 먼저 확인해 보면 화재보험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일단 특수건물인지 우리 아파트가 그걸 봐야 돼.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또 하나 다른 사람, 여기 다른 얘기 있는데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의무적으로.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그러면 해당 건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할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부분을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결국은 우리 건물이 특수건물이냐가 중요해. 그리고 또 누가? 소유자가. 다시 한번 좀 잘라서 얘기하면 화재보험법상에 있는 단체보험에는 손해보험이라는 것과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. 손해보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거예요.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원래 특수건물은 뭐 이렇게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큰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공공시설물들을 얘기해.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건물이 있냐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부속 건물. 그러니까 우리가 16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서 거기 뭐 경로당, 자치센터 이런 건물들 있죠. 이걸 포함하는 건물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5층 이하라고 하더라도 동일 단지 내에 있으면 돼요. 이 경우에는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되도록 돼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화재보험법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보험을 가입해요. 단체 보험에. 우리는 가입한 적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. 16층짜리 이상의 아파트에는 다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요. 의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. 일단. 그러면 16층 이상 사시는 분은 그래도 걱정 없는데 15층 이하는 그럼 어떻게 돼? 15층 이하에는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여기는 아까 얘기한 재난안전법이에요. 화재보험법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소유자가 가입되는 거거든요. 이거는 근데 재난안전법에는 뭐냐면 소유, 관리, 점유하는 자 범위를 좀 확대시켜 놨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생명,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. 뭐가 좀 다르죠? 아까는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가 있었어.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화재보험법상의 단체보험의 성격은 뭐냐면 내 집에서 만약 불이 났어. 근데 내 집의 손해도 보험 배상을 하고 또 그 내 집에서 불이 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손해를 입은 다른 사람의 손해 부분까지도 다 담보하는 책임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재난안전법상에는 이 뒷부분만 있는 거야.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만 있는 거지 자기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보험은 없다는 거예요. 그 차이가 있어요.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여기 또 보시면 재난안전법상에는 그러니까 아까 화재가 났을 때 보호해주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.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만 있다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.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화재보험법상의 단체보험은 자기 건물에 대한 손해 및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.
그리고 또 재난안전법상의 단체보험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담보하는 것이에요. 사실은 아파트 단체보험을 들 때 이렇게 자기 건물에 대한 손해만 하진 않아.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가입해 보시지만 자기 자동차, 자손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해, 자기 신체에 대한 부분도 가입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규제하고 있는 단체보험의 범위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추가 보험들을 다 선택해서 가입하기도 합니다. 그 16층 이상 아파트,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거의 대부분 다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재보험법상에 가입이 되어 있고 15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난안전법상에 따라서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. 그리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거든요. 그래서 자세히 좀 더 들어가서 보시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어야 돼요. 150세대 이상으로서 또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도 포함이 돼요. 그리고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건 있죠.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뭐예요? 16층 이상이 있고 15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6층과 같이 있는 아파트는 돼. 근데 15층 이하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,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단체 보험이 가입된 게 없다. 그 얘기는 결국은 본인들이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 안 돼 있으면 그건 자치적으로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가 우리가 직접 구분 소유자들이 서명하지 않아도 관리비 납부를 할 때 나와요. 보험료까지.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계약 당사자 누구냐 하면 보험회사랑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험 계약 당사자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피보험자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와 또 임차인들도 일부 가제도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로 당연히 가입이 되는 거예요. 임차인이라든지 소유자가 관리비 되잖아요. 그 안에 화재 보험료도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, 그 다음에 15층 이하라고 하더라도 일정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대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보험 가입됐는지 관리실에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. 그러면 뭐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그렇죠. 그런 곳은 아예 가입이 안 돼 있어요. 안 돼 있죠. 그리고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보험이면 가입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가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큰일이지. 이거는 그러면 단체 보험에 가입 안 됐다는 거는 개인 화재 보험을 가입했느냐? 개인 화재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, 그리고 또 아파트 그 세대주들끼리 모아서 같이 단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불낸 사람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단체 화재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화재가 됐을 때 어느 범위까지 보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, 단체 보험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또 알 수가 없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